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청주 도심 통과 노선 반영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 회원들도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반영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 조직 26명이 검거됐습니다. 시세보다 싼 중고차 매물을 올려 유인한 뒤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청주의 초미세먼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난방이나 열공정산업, 자동차 등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 8개 시군에서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전에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건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 이어 종교계까지 청주도심의 철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지 하루 만에 국회를 찾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만났습니다. 청주가 지역구인 이장섭, 도종환, 정정순 의원이 동행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민의 철도 소외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시민도 광역철도 좀 타고 개정, 세종, 동탄에 가고 싶다. 이에 송영길 대표는 청주 도심 통과 필요성을 인식하며 고위 당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청주에서 열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충북 합동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지지 약속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에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합니다. 퇴직 교수들의 모임인 충북대 명예교수회 회원들은 국토부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배제한 것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가치뿐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지역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충북기독교연합회도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충북도청에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에 지지를 선언하고 노선 유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시세보다 월등히 싼 중고차 매물을 보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뒤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차량을 비싸게 강매한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만 50여 명,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진기우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월 온라인에서 중고차 매물을 찾던 중 시세보다 많이 싼 물건을 보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자마자 딜러가 해당 차량은 급발진 위험이 있다며 다른 차량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게 급발진 급제동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를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이고 다 했으니까 차를 끌고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A씨는 결국 2천만 원 넘게 주고 딜러가 강요한 차량을 샀는데 알고 보니 시세는 1,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천에 사는 60대 남성 B씨도 지난 2월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지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는 8시간의 위협 끝에 200만 원짜리 1톤 트럭을 700만 원에 강매당한 뒤 휴대폰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B씨는 뭐 이렇게 놈이 세 놈이 와갖고 하나 운전하고 양쪽에서 딱 이렇게 차에 태우고서 눈을 가리더라는 거 눈을. 유서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B씨의 유서로 시작된 경찰 수사로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결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강요했고 각종 협박과 위협을 동반했습니다. 이들은 매매 상사의 정식 딜러 명의를 빌려 중고차 전산망에 접근했습니다. 매매 상사, 할부 대행사, 이들이 없으면 범행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쪽에서 그 허위 딜러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이 사기 범행은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확인된 피해자만 전국에 50여 명, 피해액은 6억 원에 이릅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 등 신뢰가 가는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경찰은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폐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데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청주 지역 초미세먼지를 분석해봤더니 역시 화석연료가 문제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드론으로 촬영한 청주 도심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 전체에 가득하고 평소 같으면 훤히 보이던 건물들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모두 19차례 발령되기도 했는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오송 지역의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유기탄수가 20.4%, 질산염이온이 20.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유기탄수와 질산염이온 모두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배출되고 화학 반응에 의한 초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두 성분을 배출하는 난방이나 열공정 산업, 자동차 등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겁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대기 중의 수증기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니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원인물질 저감이 필요한 건데 환경단체는 개발에서 환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숨쉬기 곤란하고 지구의 온도가 확 올라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비용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지역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을 통해 도내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분석에 나설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충주의 한 노인 요양병원이 장례식장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년 전 병원 측이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며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노인 요양병원 앞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근 이 병원이 신축한 건물에 주민 몰래 장례식장을 설치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에 나선 겁니다. 장례식장 철회하라! 주민들은 병원 측이 2년 전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기습적으로 개업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례식장이 마을 중심에 위치한 데다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통 혼잡마저 우려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겠다.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의료재단에서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소규모 의료시설로 이미 20일 전 충청북도로부터 사업 승인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장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이 워낙 반대하니까 포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의료재단에 기속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적법하게. 혐오시설을 둘러싼 마을 주민과 병원 측과의 갈등은 장례식장의 본격적인 개업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귀농 귀촌을 하기 전 미리 한번 농촌 생활을 경험해보는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이번 달부터 도내 8개 시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농촌 경험이 전혀 없는 참여자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팍팍한 도시를 떠나 여유를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고추를 심은 지 2주가 지난 밭 일항에 타격공으로 쇠막대기를 박습니다. 고추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트랙터로 밭갈이에 나섰습니다. 직접 시운전에 앞서 작동법도 배웁니다. 시동을 걸 때는 항상 이게 크러치거든요. 크러치, 브레이크, 악셀러인데 크러치를 항상 꼭 최대한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실내에서는 농촌 생활에 필요한 이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난생 처음 도전한 농촌 생활에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이번 달부터 도내 8개 시군에서
충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 40가구를 모집하는데 전국에서 181가구가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차로 22가구를 더 모집합니다. 도시는 너무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너무, 그러니까 전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하는 것도 좀 버겁더라고요. 좀 벅찰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사람이 행복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이것도 다 즐겁더라고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길게는 5달까지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주거지와 각종 교육 기회뿐 아니라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연수비와 체험비까지 지원됩니다. 무엇보다 실제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농촌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내가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잘 적응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훨씬 더 정착률이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충청북도는 연말 실제 정착률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에 나이와 장애가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데요. 충북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들이 검정고시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각종 수학 공식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영어 단어들이 이면지에 가득합니다. 한자 써내려가며 외웠지만 이마저도 금방 까먹었고 눈이 침침한 탓에 누구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올해 86살 장옥순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전국 최고령으로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 탓에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던 장 할머니는 70년가량을 공부에 대한 열망만 갖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 공부 못해서 내 마음속으로 나이 먹으면 공부해야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 전의 나이에. 그러다 2015년부터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중학교 졸업검정고시를 준비해 2년 만에 합격했고 이후 5번의 도전 끝에 고졸 합격증까지 받아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경사로운 일이죠. 이런 일이 참 있다는 게 참 어머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6년에 걸쳐 초중고등 검정고시 합격한 지체장애인 1급 성덕현 씨. 성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충주 평생열린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장장 11번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몸이 불편해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내 자신에게 비면 다른 것도 극복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포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성 씨의 곁에서 물심양면 도움을 준 활동 보조인이 마음을 다잡아줬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학교를 가지 못하자 공부할 책을 한쪽씩 뜯어 일일이 큰 화면에 띄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또 복습을 해야 되니까 나는 옆에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필기를 좀 해서 이렇게 해왔으니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외에도 80살 미남자 씨와 79살 오명자 씨가 도내 초중졸 최고령 합격자의 영예를 아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한 도전이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 발생했습니다. 청주 확진자 5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 가운데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의 40대와 70대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고 단양에서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80대가 오한 등의 증상으로 확진됐습니다. 진천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80대가 진천 동생 집을 방문했다가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검사에 진천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1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에서 일부 학생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 학생들에게 시험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학부모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3학년 수학 과목 일부 문항이 부적절하게 출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재시험 등 평가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괴산군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불산과 신길이 일원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괴산군의 의뢰로 진행된 국토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대에는 수달과 삭, 담비, 원앙과 황조롱이, 소쩍새, 돌상어 등 다수의 법정 보호종과 천연 기념물이 관찰됐습니다. 영동군은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거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은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756명과 지방의원 8명,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등 3,200여 명의 토지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무과실 보장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화재 원인이 미상이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충북에는 일반 음식점 등 5천여 개의 다중이용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하던 충북의 서비스업 생산이 올 1분기에는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시도 서비스업 생산 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올 1분기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0%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멈췄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금융보험업이 증가했지만 숙박 음식점과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는 PVC 벽지와 카펫 타일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주식회사 금진을 비롯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15곳을 2021년 충북 스타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7천만 원의 기업 성장 컨설팅과 R&D 과제 기획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과 청주상당신협 등은 오늘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과 신협 임직원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아이스팩을 매월 한 차례 수거해 아이스팩 수요가 많은 축산물 마트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폐아이스팩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협약을 주선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